예,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2019년 5월 16일 목요일이고요. 한국경제신문입니다. 부동산 파트에 고가 다주택 세금 부담 줄이자 법이나 러시 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동산 신설 법인 수를 보시면 이거 그래프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신문을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지금 주황색 그래프가 있죠. 그래프가 지금 급격하게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신설 법인 수가 2017년 4분기에서 2,100개, 그 다음에 2018년 1분기에 2,400개, 그 다음에 2018년 2분기에 2,500개, 3분기에 2,300개, 4분기에 거의 3,000개 다 되네요. 그 다음에 2019년 1분기에 한 3,150개. 이 정도 가파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간단히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가보시면 간단하게 여기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지금 사진 내막에 있죠. 사진 내막에 대충 금액을 보면 개인으로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15억짜리 기준 시가로 두 채 가지고 있다 했었을 때 한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어지는데 법인 명의로 해버리니까 어떻게 된가요? 한 600만 원 정도 되죠. 구체적 내용을 한번 읽어봐 보겠습니다. 개인 주택으로 8년 보유, 3년 보유해서 시가 표준에 30억 원, 두 채 합하면 30억 원이겠죠. 15억짜리 두 채를 합해서 30억 원이나 가정을 하고 기본 공제액 6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세율은 최고 뭐 1.8% 해서 약 3,096만 원, 납부시액 3,096만 원이네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시뮬레이션인 거죠. 근데 개인은 2주택 8년 보유, 법인은 3주택 3년 보유라는 가정하에 둘 다 15억 이런 그 시가표준의 기준으로 기본 공제액을 한 채니까 개인을 9억 해주고 또 법인으로 6억 이렇게 해줘서 최고 세율 0.7%, 또 법인은 최고 세율 또 1% 이렇게 해서 개인으로는 194만 원, 법인으로는 435만 원, 합계 629만 원, 무려 대충 2,400만 원이 차이가 나버리네요. 1년에 2,400만 원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2,400만 원 더 내고 법인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만 2,400만 원 덜 낸다, 이런 게 답인 거죠.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조정 대상지역에서 부과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으로 보유하면 법인세 10%에서 25% 적용된다. 법인이 주택을 매도에 양도 차익이 발생될 때 10포인트 추가 부담이 있지만 국가주택일수록 양도세 부과에 적용되는 기본세율보다 훨씬 낮아 유리하다. 개인이 양도세 기본세율을 6% 이하 42% 초과, 법인세는 10%에서 2억 원, 순이익이 2억 원 이하일 경우 10%, 순이익이 2억 원 이상에서 200억 아래로 되어졌을 때 25% 이런 정도의 세율을 냅니다. 1억 원 양도 차익을 얻는 이주택자는 기본 양도세를 35%에서 10포인트가 중과돼 45%를 부담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기본 법인세 10%에 10포인트가 중과되어 20%만 부과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절감될 수 있다. 현재 3주택자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2가구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과세율이 크게 높아진다. 결국 법인을 세워 분산 소유하면 보유세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규제가 또 구멍 난 것 아니냐, 부동산 법인이 급증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에 대한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그러나 그 건국대학교 심거영 부동산학과 교수는 법인화가 되면 부동산의 자금 흐름을 투명화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으므로 법인화 규제는 가인 규제라고 이렇게 그 규제 추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추가 규제 조만간 또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좀 그러겠죠. 그것은 미리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법과대학을 나왔지만 사실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 근무했었던 데가 격리 파트, 정말 구멍가게에서 격리 파트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좀 더 커진 건설회사, 뭐 여기 파트에서 이제 부서는 회계팀이라는 그런 데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의 세금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 그 다음에 내가 그 개인 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를 내는 구조, 그 다음에 뭐 부가세에 대한 구조, 그 다음에 양도,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 법인 명의로 뭐 어떤 사업을 하면 그 법인세를 내는 거고, 개인들은 종합소득세를 하고, 그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겠죠. 개인이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를 아주 여러 번 하면, 그것도 그 사업체로 봐서, 그 세율이 높아진 종합소득세로 이렇게 그 부과해버릴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항상 1년에 한 건이나 두 건 정도만 이렇게 팔게 이제 그 중개사 입장에서 이렇게 상담을 유도해 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부동산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금액이 크다 보니까 법인화를 계속 저는 그 국익들한테 법인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법인을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제가 아파트 두 채를 크게 이런 서울 쪽에서 가지고 있거나 광주 광역시에서 큰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법인화로 이렇게 만들어서 법인 출자를 하면 당연히 일부 또 거기에 대한 법인을 설정하는 비용도 여기는 그것에 대한 설명은 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다분히 발생되어집니다. 또 거기 출자했었을 때 거기에 그 출자하는 그 비용도 발생되어지고 그래서 양자를 따져봐야 될 문제는 생깁니다. 여기는 지금 마치 그 비용을 하나도 안 하고 무조건 이렇게 법인화를 하면 엄청난 이익인 것처럼 이제 표기되어졌는데 이미 내 이름으로 두 채가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비용이 당연히 또 새로운 법인 그 법인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취득세를 또 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출자 형식으로 내기 때문에 더 많이 내지 않겠지만은 어찌됐든 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미리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이름으로 아예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토지를 사버린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사버리면 뭐 취득세라든지 뭐 재산세라든지 나중에 법인은 양도소득세라는 게 없습니다. 이제 법인세라는 걸 냅니다. 그것이 나중에 그 사업 목적이 그 부동산 그 법인에다가 부동산 사업 목적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토지 매매업, 부동산 매매업 이런 것을 넣어주게 되면 나중에 뭐 미사업용 토지 세금 10% 때리는 것도 다 면제 조항이 되어집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부동산을 법인으로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큰 혜택이 있는지 한번 따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부양카드 꺼내지 않을 거 서울 집가 소득 대비 아직 비싸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방송 토론에서 나와서 말씀하셨고요. 부동산 부양카드는 절대 꺼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뭐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은 정비사업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억누르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차관 조합과 조합원 지방자치단체 마찰이 뭐 갈등이 있어 그런 것 때문에 서울에 그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기사만 읽으면 이게 그 젊은 친구들이나 20대, 30대 초반분들은 이런 기사들을 어쩌다 한번 보겠죠. 그래서 TV 토론 이게 보게 되고 주기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런 말에 다 속아 넘어가겠죠. 이거 완전 사기 아닙니까? 뭐 저는 제가 보기에는 사기라고 봐요. 정부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 못 하려고 법에도 없는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규제를 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지 않았다. 아마 정부가 나서지 않았다라고도 또 뭐 일부도 말이 뭐 맞을 수도 있을 수는 있겠어요. 서울시를 대리해서 뭐 그렇게 한 것이니까 정부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차피 그 정부 여당이나 이렇게 같이 손발 맞아서 짝짝꿍 하는데
우리 국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게 좀 그렇죠. 서울 도심 재개발 개편 공공임대주택 공급 늘린다. 2030 기본계획 수립나서 상업지역 주거비율 높이고 제조업 특화산업 활성화. 그럼 여기 이 제목만 보고 무슨 생각이 듭니까? 상업지역에도 주거비율을 높이면 있잖아요. 상업지 땅값이 비싸요. 그러면 주상복합 아파트가 나올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비싸게 분양이 되겠죠. 지금 광주광역시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상업지 내에다 지은 아파트 가격은 비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어요. 땅값이 비싼데 뽕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네도 적자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주거 비율을 여기 보면 제가 지금 기사 시간상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임대주택 비율을 또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면 이거 뭐냐면은 서민들 공공임대주택 공급 늘린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전체적인 큰 판을 짠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 구조가 안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도시진 재개발을 개판을 하는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늘리면 그 금액이 싸요. 그러면 사업 수지가 안 나오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햇빛 상업지에다 있어요. 그럼 분양 가격을 높이 책정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근데 그 공공임대주택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을 공급해야 되는데 예를 평상시 같으면 20% 정도만 공공임대를 하는데 이번에는 30%나 40% 늘리고 나머지 60%만 이렇게 해라 일반으로 하면 그 비율이 줄 만큼 일반 비율이 가격이 더 높아져야 사업 수지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럼 도심 재개발이 좀 더 딜레이 되거나 늦게 개발이 되거나 나중에 개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상업지 비율에서 했고 나머지 일반 그 중산층이나 그 대형 필지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격이 더 높이 책정을 해야 사업 수지가 맞겠죠.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계 신도시 인근 짜투리탕도 개발해 달라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또 거꾸로 데모를 하는 것 같네요.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 3기 신도시 선정된 이후 덩달아 자기 땅 개발을 해달라고 인근 주민들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이 지역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노후 다가구주택 공물상 재활용 처리장이 지어져 있어 시아파트 지척에 두고 나홀로 있어서 우리도 빨리 땅을 풀어줘서 우리 땅의 지가를 많이 좀 높여달라, 아니면 보상금 좀 많이 달라,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주에 좋은 소식이네요. 전남일보의 경제파트 신문에 나온 건데요. LH 빅그린 산단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별도로 분석해서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분석해서 한번 기사로 올려드리고요. 내용만 읽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주전남지역본부장 백인철님께서 빅그린 국가산업단지 내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45필지가 오는 28일 입찰 방식으로 신규 공급된다고 밝혔고요. 빅그린 국가산업단지는 강주시 최대 역점사업이자 상생형 일자리인 선도 모델인 강주형 일자리 완성차 생산공장이 설립 추진된 산업단지이다. 현대차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거 현대차란 말은 그냥 안 써놨네요. 이번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산단 중앙 완성차 공장 부지 인근인 한평 1구역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산단 내 별도 공동주택용지가 없어 완성차 공장 산단 근로자의 주거단지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주지연납본부는 설명했어. 자세한 사항은 LH 강주지연납본부 판매부서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고요. 여기는 이미 투자가 검증되었죠. 여기는 지금 그 전남 한평군 땅입니다. 기존에 몇 개월 전에 작년인가 했었죠. 그 광주 지역 평균 170%에서 한 200% 사이에 낙찰되어졌었고요. 위치는 현대 현기차 완성차가 들어온다는 것에서 사업 증명은 된 땅이고요. 여기에서 추가로 이제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여기를 제가 별도로 한번 그 위치까지 동영상으로 찍어서 한번 올려드릴 거고요. 거기에 대한 분석을 좀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치도 좋고 투자로 적극 권유해 드릴 생각입니다. 금액도 한 필지당 8천만 원이더라고요.
아주 저렴해서 저도 한번 그 입찰에 참여해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적극 권유해 드리는 바입니다. 돈은 지구단 이내에서 이런 데서 쉽게 벌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